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 명절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거나 이제 차례를 아예 지내지 않는 집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 전통 양식에서 바뀌고 있는 명절 풍속도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 바람직한 명절 문화는 어떠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두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손영수 대구 향교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전교 손영수 전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 여성회 대표 남문주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명절이라 하면은 5대 절사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면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라고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라면은 그의 곡식을 새로이 농사 짓는 곡식으로서, 새로운 곡식으로서 장만해가 정성껏 적으나 많으나 장만해가지고 차려놓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정담도 나누고 제사가 끝나면은 또 산소도 들다 보는 이러한 풍속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선조도 잘 모시고 화합을 다져하는 그런 계기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족 간의 화합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해준 이 명절이, 추석이 흔히 명절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즐겁고 보람찬 좋은 날이 아니라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이런 날들이 되고, 또 어떤 기사들을 보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정도의 굉장히 심한 갈등이 표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 대표님, 명절이 갖고 있는 후유증, 역기능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절 전 증후군이 있고요. 예. 명절 증후군이라게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명절 전 증후군은 대체로 이제 그 차례상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에게 과정에서? 나타나는 네. 거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명절 증후군은 다 세대별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남성도 충남대 의대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25% 정도, 여성은 33% 정도 이렇게 네. 명절 증후군을 겪고 계셨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 2월 기사를 보니까 한 5년 동안 명절 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율이 급증했더라고요. 네. 뭐 합의 의원부터 이제 재판 이혼까지 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이혼이 명절 때문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복합적인 거지만 명절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서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네.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장기간 아주 긴 시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심리적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족 문화가 장유유서인데 네. 나쁘게 말하면 어른들이 모든 걸 개입하고 묻고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다. 네. 그리고 명절에 묻지 말아야 할 리스트가 돌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이번에 제가 뭐 어른들하고 좀 싸웠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리스트를 그대로 물으시는 분들이 네.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네. 즐겁지 않은 명절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일 보시기에 그 명절날 몸 써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절만 생각해도 답답하고 올 명절은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한 이런 젊은 세대들 마음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도 하고, 얼마 전에, 참 몇 년 전에 청와대 그 게시판에도 그 제사를 없애둘라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네. 듣고 또 명절은 지옥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명절은 그래도 고유의 명절이니까 명절을 잘 지내고 우연히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각자가 좀 조심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남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해서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젊은 손녀들한테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네, 네. 애 낳아야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래 문득문득 결혼하 있는 이 전녀 총각 가락할까 이래 질문을 드려 하는데 시집 가거라 장가 가거라 이 소리를 하는데 결혼하 있는 사람은 참 거기가 굉장히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을 하고 또 형제지간에도 태수심은 자극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남 대표님 보시기에 주변에 정말 많이 변했다 요즘은. 이런 뭐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소개해 주실 만한 요즘은 추세가 아주 많이 변한 추세고 이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절에는 이런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소개할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저희 여성단체니까 네. 명절 전에 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 회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 올해 특별히 변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결혼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갔다 명절에 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저희도 저는 이제 그 시댁이 큰 집은 아닌데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차례 준비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간소화되었고요. 네. 저희 친정은 또 제사에 거의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네. 산처럼 음식을 쌓으시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국 여행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멀리 가서 지내신 분도 있고 네. 아예 제사를 합치는 네. 문화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10번인데 어느 날 잡아서 이렇게 하루만 지낸다거나 네.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작년 올해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남 대표님 추석 때 차례 안 지내십니까? 차례를 계속 지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안 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찾아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태계 이황 종손 집에서도 차례는 네.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명절에 많이 먹으니까 네. 조상님께도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의미로 네. 지냈기 때문에 꼭 이제 그 기지사처럼 이제 밥국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는 안 지내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간소화해서 네. 성묘 가는 김에 이제 제사를 지낸 형태로 바꾸었는데요. 네. 그렇게 바꾸신 분들은 되게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은 저희 그 철옹송 같은 친정도 시간을 약간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기제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차례에 대해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윗세대들은. 네. 근데 저희 세대들은 지금도 제사에 대해서 대부분 물음표이고 네. 꼭 이 음식을 할 필요가 있냐. 네. 제사 음식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 냉장고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사 음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급격한 변화 제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차례를 지내야 된다 안 지내야 된다는 네.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네. 이야기를 좀 집안에서 재밌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어르신들은 일단 좀 목소리를 좀 줄이시고 네.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저희 다음 세대는 제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야기해서 제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지혜롭게 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제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 명절에 지내는 차례 정도는 네네. 최소한 간소화를 하고 여기서 비롯되는 갈등은 줄여야지만 가족 간에 최소한 이렇게 모이는 유지라도 할 수 있다. 네. 추석 때 조상들의 뜻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조상들의 뜻을 보자면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뜻은 가족끼리 모여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지 화목하게 확인을 해봐라가 조상의 뜻이면 정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모여서 다 같이 휴가 낼 수 있는 날이 명절이니까 같이 여행을 가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공휴일로 설 추석에는 공휴일로 며칠 주는 거는 조상 선조를 잘 모시고 가족 간에 일가 간에 못 찾아보는 사람 찾아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휴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문화를 깨서는 안 된다. 전통 문화 추석이라면은 그 새로운 농사 짓는 곡식으로서 음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없고 정성껏 차려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래 하면서 보통 이 차례 제사는 제일 맛집 큰 집에서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지내게 되면은 그 지차되는 사람 밑에 동생들 같은 사람은 제주를 지내는 큰 집에를 이해를 해주고 가서 거들어주고 다문 참 장을 볼 때 큰 집에만 몇 개 놓을 게 아니고 조금 거들어가지고 힘을 합쳐주면은 거기에 합이 되고 마음이 풍요롭고 하기 때문에 서로 정담도 나눌 수 있고 선조도 잘 모신다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조를 잘 모시려 하는 게 아니고 후손 잘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부득한 서장에 해외 여행을 가야 될 행변 같으면 사전에 산소에 가서 고유를 한다든가 갔다 와서 고유를 한다든가 이래 하더라도 옛날에는 신주를 모시기 때문에 신주는 옮기지를 못합니다. 못하지만 지방은 옮겨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부득한 사정이 모르지만은 전통 예절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화합을 다져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들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불편한 마음도 있고 제사도 지내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 문화인데 전통 문화를 깨고 생활 문화에 대해서 뭐 가족이라든가 또 부득한 사정에 외국에 갈 때는 좀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가기 전에 산수를 둘러보고 갔다 와서나 가기 전에라든가 조금은 포시를 하고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젊은 사람들 생각과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해오신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차라리 아예 안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뭐 업체 요즘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차례상을 준비해주는 업체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고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저도 이제 그 기지사실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퇴근한 다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면 거의 밤 막 11시 40분, 50분까지 음식을 해도 상에 다 될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할 수밖에 없는 맥락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사 음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전통이 얽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엔 그렇게 안 하시고 과일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구매하면 되는 문제고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좋아하는 지금 자녀들이나 뭐 지금 현 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꿨다 간소하게 이런 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매하지 않고도 뭐 정성껏 지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정성이 돈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노고를 드리냐 하는 차이인데 전 그런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제사를 맛집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형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론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내는 집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을 차리든지 이제 간섭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변화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세상이 변하니까 돌아가신 예전 조상님들 좋아하시는 것과 최근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가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뜻은 모시되 추모하는 뜻은 모시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를 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칙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추석을 이용한다면 이야기한다면은 핵국식으로서 농사 짓는 것을 정성껏 상에 올려 가지고 적은 음식이지만 정성을 들이는 것이 그게 예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저 대표가 이야기하다시피 직장이 있고 바쁘고 이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제사의 모든 상치된 거를 점포에서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생활 문화에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모두 환경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모든 거는 꼭 음식을 뭐 해야 좋겠다고 하는 보다도 원래 상을 차릴 때는 대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손조가 손조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는 것도 그것도 한 가지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정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뭐 상황이 현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뜻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는 뜻이 있다면 뭐
정 안 될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서 예, 정성껏 모셔도 괜찮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그걸 사셔야 되지요. 네. 안 지내보다는 안 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뜻은 살리고 싶지만 옛날 걸 오히려 강제를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예, 예,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제가 듣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제사 지낼 때는 홍동백서다 조율이시다 하는 이 말이 주작 안에도 등장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게 마치 제사의 표준처럼 됐는데 이런 게 원래 없다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손들의 정성이 중요하지 뭐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예, 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 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성단체 대표님들이 주장하는 본뜻, 그러니까 명절이나 조상을 섬기는 본뜻이 많은 우리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말 하에 강제되는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대구 향교를 대표하는 정교님 말씀이 훨씬 더 가깝고 네. 한데 왜 자꾸 이런 갈등이 발생할까요? 그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근데 변화의 물결은 이미 뭐 저희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이 이미 변화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 왜 예전 음식을 차려놓고 지방을 쓰고 인사하는 형태 말고 저희 시댁이 그런데 기독교인 분들도 많고 네, 하니까 네, 네. 그런 데는 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 말고 제사의 뜻은 살리되 네.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바꾸는 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은 이제 각자 해오고 뭐 이렇게 조상님에 대해서 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추모하는 글이나 시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좀 나누고 있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대구 향교 정교님 생각이나 지금 젊은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멀지 않다.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나 차례에서 오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명절에 모이면 갈등의 원인이 뭐 지금 최근 갈등의 원인이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또 모이다 보니까 네.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이렇게 이제 분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남 대표님이 보신 이런 갈등의 유형이나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유계적인 문화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떤 뭐 특히 취직했냐, 결혼했냐, 아기 가지냐 이런 등등 저희가 이제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묻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불쾌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곧 이제 고성이 오간다거나 혼을 내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도 시어머니가 사실 곳간 열쇠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방을 누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명절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며느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상을 막 12첩 반상을 차려놔도 며느리에게 밥 먹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늘 서빙하는 사람으로 네. 지어지는 게 며느리의 위치냐 아니면 이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주체로서 인정받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명절에 또 집약적인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함께 있다 보니까 네. 폭발하게 되는 건데요. 네. 사전에 그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습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명절에 들어갈 때 서로 각자 아까 정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이제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명절을 시작해야 하고 그 속에서 또 서로 존중하는 상대방을 아랫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고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디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태계 이황 예. 선생님 후손 종손이시죠. 예. 종손은 제사나 차례가 끝나면 설거지 하러 들어가신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네. 그래 한 데가 많습니다. 네. 많고 옛날에는 여성은 남녀 간에 여성은 며느리 된 사람이라든가 아주 천한 일로 하고 아주 천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뭐 며느리나 딸이나 전부 다 여성들도 아주 존중합니다. 이래서 요즘 보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도 여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해주고 거들어주고 같이 하는 그러한 풍속을 봤을 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그래 하니까 서로 화합도 되고 네. 분위기도 좋고 네. 그래 함으로써 아까 이혼 이야기 나오는데 이혼도 없고 네. 참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네.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 이게 전통이고 어디 한국에서 남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시지 마시라고. 아, 예. 뭐, 저는 유림이지만은 유림을 떠나가지고, 우리 남자들도 그 여성을 참 존중하면서 모든 일을 같이 해가면서, 네. 즉, 살아 있으면서 같이 하는 게 행복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한 사람만 행복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이 바로 나라가 가정이 건강한 네. 국가가 되고 지역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하나만 더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늘 쓰는 말 속에서 사실은 그 서로 높이고 낮추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 이 용어도 그렇지만 그 도련님, 네. 아가씨,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요즘 젊은 세대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뭐 저도 좀 불편합니다. 저도. 네. 왜 저도 딸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련님 아가씨가 마치 시종이 어른 모시듯이 하는 용어라서 이런 용어는 단순히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예전에 남아있던 남존여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한 용감한 분이 이 문제 제기를 또 제기하셨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큰 갈등을 겪으셨죠. 네. 그래서 이번 9월 8일에 여성가족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고칭 개정에 네. 대한 이야기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시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처가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처가가 더 낮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시댁이라고 하면 같이 처가댁이라고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아니면 시가라고 이야기하면 처가라고 이렇게 맞추자, 같이 평등하게.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 뭐 처남 처제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그 여성 쪽의 가족들을 일컫는 말은 이제 그냥 평어거나 낮추는 이런 것들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라고 네. 부르거나 이렇게 아예 호칭을 바꾸자는 문화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국립어학원에서 이미 실제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10대에서 60대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호칭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86.3%나 네. 나타났어요. 네. 그 중에서도 성차별적인 호칭이 34.7%가 이제 양성평등하게 바뀌어야 된다. 저희는 성평등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의견이 국민들도 다 합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새롭게 용어를 좀 잘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두 분 말씀 주신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명절 문화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요거는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그래도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정 의원님 먼저 아무리 많이 가도 요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의 전통 문화는 그대로 저희의 존속을 하되 부득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현 시대에 맞춰가 하더라도 전통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옛적에는 보면 저 용어도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 여보 이런 이야기를 추구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다 쓰거든요. 네. 그런데 시대 변화가 왔다 이래 생각하고 편하게 하되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말실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 한교도 지금 예절대학이라든가 모든 예절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대구 한교에 시간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예절 교육을 배움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걸 많이 느끼려 보고 전통 예절을 저버리지 말고 하되 현 생활 문화는 또 때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은 요거는
아직 조금 더 바꾸자. 네.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명절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절이 기대되는 때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네. 어떤 것은 바꿀 것인가 한번 새롭게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각자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다음 세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명절 문화가 되어서 저 집안은 명절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대.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마다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랬다. 원래부터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데 그 말을 없애면 조금씩 변화가 있고 가족끼리 모이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게 뭔가 과거 속에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